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낙연 대표 집터에 대한 이려서울 기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난 9월 9일 날 이려서울 기자가 왔습니다. 조 기자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집터가 평창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집터가 좋으냐 나쁘냐, 집을 지었을 경우 풍수학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을 간평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9월 14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려서울, 이려서울. 그리고 이렇게 10면 11면에 이렇게 양면에 기사가 나왔죠. 제가 이것을 이낙연 대표 집이니까 한번 간평한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뭔가 떠오르시는 생각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려서울 1376호입니다. 9월 14일자. 그 인터넷으로는 9월 11일 날 인터넷에 올라갔대요.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아주 그 반응이 뜨겁다는 기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어떻게 길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부분만 풍수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장 단독 추적. 이낙연 대표 평창동 소재 136평 대지 보유 무슨 용도 이렇게 하고요. 또 우은수 대통 이 평창동 부지 당권 쥐고 대권 명당 찾기 이렇게 아주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 이 기사 부분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려서울이 지난 9일 박민찬 도선풍수과학원장을 이 대표의 평창동 부지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 전문. 기자, 박 원장이 보기에 종로구 평창동과 삼각산 일대 산세는 어떠한가? 박 원장, 삼각산의 경우 산세가 높고 험하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가 된다. 즉 누군가에게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평범한 길지라고 보기엔 어렵다. 다음 기자가 또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기자,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어느 정치인의 대지보다 보기에 어떤가? 박 원장, 우선 집터의 방향부터 알아보겠다. 집터 자체의 방향이 정남향인데 통상 집이 남향일 때 좋은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 집터가 위치하는 이곳에 집을 지을 경우 길에서 집터 방향으로 동향인데 동쪽 대문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 기가 동쪽 대문으로 들어오는 형상이다. 풍수 이상적으로 되는 모습이다. 집터와 연결되는 길이 하나뿐이라는 점도 한몫한다. 결국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 정남향으로 맞은편에 산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이나? 박 원장, 정남향으로 산이 두 개가 보이는데 정면의 왼쪽 부분의 산과 정면의 오른쪽 부분에 낮고 평범한 산이 보인다. 왼쪽에 높은 산이 귀성이다. 여기서 하나 실수했네요. 귀성이라고 귀할기자 별성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여성, 여성할 때 쓰는 계집녀의 날생자를 썼네요. 잘못했습니다.
귀성이다. 귀하다는 뜻인데 곧 귀한 인물이 배출되는 형상이다. 그 옆이 평범한 것 또한 귀성이다. 이를 해석하자면 높은 산은 목성이고 낮고 평범한 산은 토성이라 볼 수 있다. 인물이 나오고 재물이 모이는 형상이다. 현 위치에서 보이는 전방의 토성이 주작이다. 이제 자세한 그 해석은 이거 다 읽어드리고 다시 또 해드릴게요. 기자, 정남향에서 바로 뒤를 돌아보면 언덕인데 커다란 산이 보인다. 어떤 의미가 있나? 박 원장, 바로 그 형상이 현무다. 마치 뒤를 받쳐주는 모습이다. 이게 만약 거꾸로 되어 있으면 넘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언덕에서 정남향으로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반대로 언덕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뒤로 넘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다. 자연스럽게 내려다 보이는 모습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도와주고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뜻이 된다. 큰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것 말고도 좌측과 우측의 산세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기자, 좌측과 우측의 산세는 왜 그러냐? 박 원장, 정남향을 바라보면서 좌우측을 보니 현무로부터 내려온 산세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는가? 풍수에서는 이를 좌청룡 우백화라고 한다. 이 집터에서는 기가 모아지기 때문에 화목해진다는 의미다. 지금 백호라고 할 수 있는 산세는 반대편 산세보다 약간 약해 보이지만 그쪽의 집이 이를 보완해주고 있어 감싸주는 모양새다. 지금 전후방과 좌우 모두를 살펴보니 인물이 나오고 재물이 모이고 화목해지고 힘이 모아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다 갖게 하는 집터다. 기자, 만약 이곳에 집을 지으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되거나 하는 일이 모두 성공하게 되는가? 박 원장, 일단 집터만 봤을 때에는 매우 좋은 것 같다. 아무리 이 근교에 집과 대지가 많다지만 묘하게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집터로만 남아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 점이다. 이 집터를 매입한 인물은 단순히 매입하는 게 아니라 풍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보기 드문 명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 여기 집터가 얼마인가? 이건 제가 이제 물은 거예요. 그리고 기자, 약 6억 4천만 원으로 확인됐고 최근 6억 7천만 원이 됐다. 이 가격이면 적당한 것인가? 박 원장, 이런 명당이 정작 6억 7천밖에 안 한단 말인가? 일반 매매 가격으로는 그 정도지만 명당의 가치로는 수십억 이상이 된다. 기자, 만약 이 집터에 대통령 사저를 짓게 되면 노후에 어떻게 된다고 보는가? 박 원장, 앞서 집터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집터만 좋다고 해서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다. 풍수에서는 조상 묘지와 집터 말고도 본인 배우자 사주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집터만 놓고 보면 흠잡기 어려울 만큼 괜찮은 곳이다. 기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에 대통령 사저를 만들게 되면 집터만 고려했을 때 노후에 상당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세상에 대통령 사저 등을 거론할 만한 현역 정치인이 이 터의 주인인가? 그렇다면 땅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집터 매입자가 누구냐? 제가 이제 기자한테 물었어요. 기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이낙연 의원이다. 국회 사무처를 통해 확인됐다. 박 원장 말대로라면 일단 집터만 보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도 되는가? 박 원장, 어디 세상사가 집터 하나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가? 다만 집터로서 손색이 없다. 집을 건축할 경우
안방 위치와 문이 중요하며 내부 등 인테리어를 풍수에 맞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조상 묘지나 본인 배우자 운명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집터가 좋다고 다 잘 된다는 것은 오해다. 운명의 결론은 자신을 보좌하는 각종 요소들의 감가상각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터 하나만 좋다는 말만 믿고 자신의 운명을 섣불리 점쳐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 기사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두 군데 뭐 나온 게 있어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545번지에 대한 박 원장의 해석 요지는 바로 인물이나고 재물이 모이며 밀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판에서요. 즉 박 원장의 풀이대로 그가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설 경우 힘이 커지고 사람이 모이는 형상이 연출되는 셈이다. 이렇게 제 기사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양택풍수, 음택풍수라고 얘기를 했죠. 음택풍수는 자손의 운명을 80% 결정하고 양택풍수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 중에 부를, 재물을 가장 크게 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 뭐 요 집터 하나만 가지고는 뭐 꼭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기사 내용대로 보면 분명히 운명에 영향받는 것이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감정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정확히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보자가 셋이 나왔다. 그럼 그 세 사람을 다 비교를 해야 돼. 그 사람들 운명을 똑같이. 그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99% 맞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운명은 이렇게 혼자 출마할 경우야 뭐 당연히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상대 후보의 운명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에 이낙연 대표의 그 집터는 아주 좋다. 정말 시내권에 있는 집터가 이렇게 좋기란 많지 않습니다. 예, 서울에도 우리가 많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집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낙연 대표는 이 집터를 어떻게 구입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한 건지 과거에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왜 요즘에 했다 그러면 아주 구입을 잘한 거죠. 네, 왜냐? 여기다 집을 짓게 되면은요, 풍수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이걸 풍수에 맞춰서 지으면 정말 명당이 됩니다. 그러면 노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게 되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구입했다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구입했다 그러면 왜 이 좋은 땅에 왜 집을 안 짓고 살았을까? 왜 그냥 놔뒀을까?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전문가로서. 왜냐하면 이미 여기다가 한 10년 전에만 짓고 살았다면요. 지금보다도 이낙연 대표는 많이 또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에 그냥 이 땅을 그냥 두었다는 게 좀 궁금해요. 어쨌든 지금 이낙연 대표는 아마 대권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다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짓고 산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는요 애초부터 기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누구라도 그 길지면은 길지다, 흉지면 흉지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한다. 길지면 어떻게 해서 길지가 되고 음택이든 양택이든 흉지면 어떻게 해서 흉지가 된다라는 걸 저는 명확하게 얘기한다.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대로 이낙연 대표의 이 집터를 본대로 기사가 나왔어요. 아주 기자가 잘 썼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여기다 집을 짓고 살 때에는 많은 운명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일요서울 1376호 10면 11면에 나왔습니다. 많은 참고를 우파 집권당, 그러니까 이낙연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은 많이 관심 가져 보십시오. 많은 참고가 또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오늘 주제는 이낙연 대표 집에 대한 일요서울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